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2년 동안 복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군대 2년 동안의 생활은 참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그 원인 분석을 지금도 어떻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또다시 군대를 간다면은 그렇게 꼭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와 동시에 이제 소사로 출가를 했는데 소사에서의 생활 처음에 한 1년간은 군대보다는 좀 편했습니다만은 소사의 생활도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말하자면 군대에서도 법이 없는 세계였고 소사에서의 생활은 법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거기도 군대하고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게 그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고 도덕이 통하고 정직이 통하고 교양이 통하는 그런 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군대나 소사도 비슷했고 그 생활이 거기도 편치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냈던 편인데 어느 날 이제 조용히 혼자서 아마 우유를 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곁에 오시더니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너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고 너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나. 군대에서도 내 중심으로 살질 못했고 또 여기 와서도 나 중심으로 살질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너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화두처럼 그렇게 쭉 깨치지는 못하고 하나의 그 과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요, 사학연금이라고는 잡지가 이제 저한테 다달이 오는데, 요걸 보고, 제가 참 느낀 게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여기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의 삶,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 잠깐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독립운동만 한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제 그 백범일지에 이렇게 자기 소원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이 백범김구 선생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에도 난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말하려고 살 것이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백범일지에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그러면 이렇게 대한 독립으로 해서 일생을 다 바칩니다. 아마 그건 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은 어떻게 됐을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백범의 두 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분이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거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애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그 백범은 자녀 교육은 거의 손댄 흔적이 없고 그냥 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다라고 여기 있는 기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좋은 아들을 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지극히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한 아들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에 대해서 전혀 교육에 신경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생을 오로지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느냐. 근데 거기에 이 기자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는 자기 세계를 창조해가며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에 몰입하고 헌신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김구 같은 분이죠. 따라서 위대한 부모보다 다정한 부모를 선호하는 요즘 세대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타입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철없는 어린 시절에 어쩔지는 몰라도 조금만 성장하면 부모를 이해하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회의를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틈나는데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베풀면 충분합니다. 지금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세계로 아이들을 초대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을 뒤에까지 정리를 했는데 김구 선생은 자기 자신이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몰두를 했고 그런 세계로 자녀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대개는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그래야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자녀가 과연 교육이 잘 되느냐? 가다가다 이기주의를 키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를 부모의 세계로 초대를 해보자. 부모의 삶을 희생해서 자녀를 위할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세계로 초대하게 하자. 그럴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거기에 존경하게 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 글의 요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고요. 또 예전에 백 박사님이 하셨던 너 중심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나는, 즉 군대에 있을 때 나는, 그리고 소사 초창기의 나는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줏대가 없었고 내 철학이 부족했습니다. 내 줏대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다면 남의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마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왔었고 그것은 결국은 굉장히 고달픈 군대 생활이 됐었고 고달픈 수도 생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마치려고 하지 않고 내 철학의 세계, 내 줏대의 세계로 그네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을진 몰라도 내 중심대로 자유로운 생활을 아마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할 때 세상을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또 직장이면 직장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부처님 시봉을 해보자. 마치 김구 선생이 그이는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어디에도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으로 해서 애쓴 것이 결국은 그 이로 하여금 자녀의 교육도 잘 되게 하고 모든 부귀영화와 사회적 존경을 다 한꺼번에 받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 선생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 내 중심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그리고 달리 말해서 직장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가정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또 주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편안한 삶이 될 것이고, 모든 네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 과거 40-50년 전에 백 선생님께서 내 중심대로 살아라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요 김구 선생의 실리에서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새 세상의 삶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직장을 위해서 철학을 희생합니다. 줏대를 희생합니다. 부처님 시봉을 희생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자녀의 교육도 잘 못 시키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잘 못합니다. 또 세상도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자. 자기 중심으로 살자. 자기 줏대로 살자. 이것을 우리 한번 다시 잘 살펴봐서 정말 참 행복된 삶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